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세계의 관심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 우두머리를 만들고 역사 속 피에로가 된 직위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은 국민들의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였던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가 된 듯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네티즌이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그날 티켓을 무료로 나눔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감명 깊게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 아래 이런 답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입니다. 영화 티켓 무료 나눔과 관련하여 확인 사항이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즉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 네티즌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관위가 뭘 확인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굳이 전화 안 해도 되겠죠. 영화 나눔이 잘못인가요?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영화 티켓을 나눴다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연락이 오는 현실 자체가 위축 효과를 낳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추악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분노와 경악으로 표출되고 지금의 여야 정치권의 추악한 내면 속에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야욕으로 채워진 힘센 수컷들만이 존재하는 동물의 세계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 독립은 삼권분립 법치주의에 입각한 헌법기관으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 작금의 사법부는 힘센 다수의 폭거에 휘둘리며 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듯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여 년 동안 잘못된 국민들의 선택은 5년이 아니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나라 폭망의 길로 들어섰고 이미 삐뚤어진 정치 성향과 양심을 팔아먹은 일부 판사들은 무성시대 시나리오를 읊어대던 변사가 되었고 정의와 공정, 엄중한 사법부는 빗바랜 자존심마저 내던지며 이미 꾸중물이 된 입법, 행정의 한통 속에 빠져버렸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개판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국격을 찾는다 말입니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나 북의 김여정 같은 못난이들의 웃음거리로 전락된 느낌은 비단 기자만의 기우가 아닐 것이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며 무기징역을 내린 3.6급 시나리오 변사가 된 직위원의 판결문을 듣고서 12.3 비상계엄 팩트를 담은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그날 리뷰해봤습니다. 전한길과 이영돈 PD가 제작 감독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체제 전복이 완성된 날입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그날에 감춰진 진실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영화는 팩트에 기인한 것으로서 제작자의 의도가 깔려있기는 해도 결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사실적 부분으로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중점했으며 편집을 통해 서사에 준한 2시간 20분여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냈다. 12월 3일 밤 10시 20분 국가의 기본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선거 조작으로 거대 괴물 야당이 지배한 후 국정마비로 인한 더 이상 나라 폭망을 막고자 비상계엄 선언과 함께 계엄군들이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침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화 제작의 기술적인 기법에 통해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부가 맥없이 무너지는 과정을 클로즈업시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탄핵의 결정타를 날린 좌파 매체 JTXC가 최순실 태블릿 PC로 조작 위조하고 국정농단했다는 보도였지만 허위보도 추측으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음. 사실상 그 이전인 경기 안산 단원고 여행 학생을 태운 여객선 침몰로 학생을 포함 304명이 사망, 실종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로 전가했다. 온갖 루머를 앞세우고 문재인의 좌파 촛불 세력과 참사 유가족들이 등장하면서 슬픔을 분노의 서사로 가장하며 사면 초과의 박근혜 정부를 초토화시킴으로써 맥없이 주저앉게 되는 데는 김무성, 유승민이 주범되어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5년 임기를 못 채우고 탄핵과 구속이 되면서 트루킹 여론조작 주범 전과자 김경수에 의해 좌파 정권 문재인이 귀퇴되었다. 이어진 장면에서 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5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10월 29일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인파가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압사 참사로 356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탄핵의 단초를 만든다. 여기에는 윤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촛불 세력들의 주도가 시작되지만 어김없이 북의 지령에 의한 선동 세력인 좌빨 촛불 행동대장인 김민석의 형 김민웅에 의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자극시키며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만들어 나갔다. 비록 영화 속 장면이었지만 팩트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보수우파 정부 때마다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니 이는 계획된 이들의 정체성을 알기에 충분했다. 물론 그때마다 당시 여당 내 배신자들에 의해 김무성과 유승민, 한동훈과 20여 명의 국힘당 의원들에 의해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힘없이 무참히 무너졌다. 요약해서 2022년 5월 임기 시작한 윤 정부는 24년 12.3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2년 7개월여 동안 200명에 가까운 괴물들로 인해 무려 30여 명의 정권의 고위직 탄핵과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쌍특검 등 국정을 셧다운시켜 더 이상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결단이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사실을 분명히 그렸다.
한편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핵심 군인들과 내통하고 입맞춤한 박선원과 김병주 등 민주당 내 군 출신들과 사전 모의가 있었고 비상계엄에 대비한 워룸이라는 작전 코드는 역탄핵을 기획하면서 결국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전과자 정부가 탄생된다. 그날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한 헌법학자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국민저항권이 없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다. 결국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지 않는 한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국민들이 일어나야만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실 엔딩 장면에서 지금의 나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그날 진실의 막은 일단 내려졌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에 의해 세워진 윤석열 정부를 집권 3년도 못 채우고 내란 우두머리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정권을 가져간 이들은 지난 9개월 동안 행정과 입법의 수장들이 대부분 전과자들로 구성하고 정권과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준비 안 된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는 이들에게서 제2의 특검을 내세우며 야당 말살에 총력을 집중하는 계략에는 6월 3일 지방선거 짝쓸이라며 무소불위를 휘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입법, 사법, 행정,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서 자유대한민국을 그들의 소나기에 쥐고 흔들 것으로 써 있는 이재명의 5개 범죄 사실을 없애려고 한 민주당 내 친명 중심으로 한 공소취소 모임인 공추모 105명의 결성에 대해 미친 짓이라 한 유시민의 일갈과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중단된 5개 재판과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수반은 워낙 많은 범죄 사실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이 두렵기라도 하는지 아니면 국정에 여념이 없어 새벽 2, 3시 심야 시간까지 SNS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상식 밖의 이상한 행동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오직 차기 정권 연장을 위한 헤게모니 싸움에 돌입했다. 국힘당은 비 맞은 닭대가리처럼 참으로 볼썽사나울 이전투구식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윤석열 1심 선고 이후 장동혁 당대표가 국힘당 내 끝없는 지도부 흔들기에 목숨 걸기라도 한 듯 대안과 미래 친한계 비토 세력들에게 폭탄 선언했습니다.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상대당에게 전력을 다해 싸워도 부족할 것인데 이에 굴하지 않고 장동혁 당대표는 당당히 맞섰는데 절윤을 하라는 반세력들과 절연할 것을 경고했다. 지금으로서 자유우파 국민들과 110만 당원들의 마지막 희망은 장동혁 당대표에게 힘 실어주는 것 외 달리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 자유우파 체제를 흔드는 세력들의 고질병은 지금까지 수십 차례 경험한 것으로서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중앙당 핵심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자유우파 보수당을 대표하는 많은 당대표와 인물 중 지금의 장동혁 당대표처럼 믿을만한 인물은 1980년 이후 40여 년간 자유우파 정당사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비록 정치 경력이 짧은 장동혁 당대표이지만 그에게서 진정한 지도자의 품격을 발견했으며 자유우파 국민과 110만 당원들의 힘의 결집으로 장동혁 당대표에게 힘을 몰아줘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화를 둘러싼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이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그날 티켓을 무료로 나눔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감명 깊게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 아래 이런 답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입니다. 영화 티켓 무료 나눔과 관련하여 확인 사항이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즉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 네티즌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관위가 뭘 확인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굳이 전화 안 해도 되겠죠? 영화 나눔이 잘못인가요?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영화 티켓을 나눴다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연락이 오는 현실 자체가 위축 효과를 낳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지점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